자, 오늘 꿈은 그 짧은데 우리에게 많은 이제 시사점을 주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아내와 함께 침실에 있다. 이 사람이 침실을 잘 사용 못하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그래서 뭔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꿈을 꾸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내하고의 친밀감을 굉장히 바래서 이런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뭔가 그 침실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꿈을 꿀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른 방으로 연결되는 이 방과 저쪽 방이 있는 거죠. 두세 개인 거죠. 어쩌면 다른 방으로 연결되는 문, 그 문이 이제 중간 역할을 또 하고 창문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경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경계가 어쩌면 서서히 열리는 것은 해제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쩌면은 본인이 원해서도 되는 거지만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무의식 자율성에 이제 기인해서 이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나는 즉시 문으로 가서 활짝 연다.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그 적극성이 있는 거죠. 스르르 열리는데 이제 그것을 맞아들인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무의식에 대한 그 수용성이 많이 이제 증가된 거죠. 수용력이라든가 무의식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 방에 어린 소년이 아주 발가벗은 몸으로 서 있어요. 이 발가벗은 몸일 때 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순수한 어린아이, 신적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소년을 침실로 데려오죠. 이것은 어쩌면 그 소년과 합일되는 것도 있지만 수용하는 의미도 있고요. 뭔가 그 소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거나 뭔가를 이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데려와서 또 침실로 데려온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참 이제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소년의 문제는 이 남자 꿈꾼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년을 침실로 데려온 것은 두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잠자는 공간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년은 분명히 두 사람의 정서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그 에로스적인 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 소년이 그 어쩌면은 그 이 꿈자가 투사된 인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기도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소년의 존재는 중립적이면서도 두 사람 동시에 관계 맺고 있는 이제 아까 메르쿠리우스라고 그랬는데 그런 그 이제 메르쿠리우스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면 꿈속에서도 아이가 자연스러운 소년이 아니다라는 생각. 어찌 보면 이제 일반 아이하고 다르다 그런 거죠. 굉장히 신비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그 신적 아이 같은 그 완전한 어린 아이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그래서 소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소년은 나의 팔에 안겨서 버둥거리고 있는데 못 빠져나가게 하죠. 이것은 단순한 일체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소년으로부터 뭔가 얻어야 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가르침이든 아니면은 내가 무슨 돌파해야 될 어려움을 타개하든 뭔가 이 소년에게 열쇠가 있다라는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소년은 단순한 그 자기 어린 시절이라든가 아니면 투사된 거라든가 퇴행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게 굉장히 전체성을 상징한 듯한 어떤 셀프의 개념으로 등장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래서 나는 소년을 나의 몸에 바짝 밀착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소년의 체온에서 놀랄 정도로 깊은 그 만족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큰 변화 같아요. 뭐냐면, 주로 이 사람은 머리를 쓰는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몸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머리의 세계, 영혼과 몸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쩌면은 머리로,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소년의 체온에서 놀랄 정도로 깊은 만족감이 느껴요. 이제야 어쩌면은 몸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진정한 어쩌면 정서적인 세계죠. 성적 감정은 아니다. 마치 이 진정한 존재가 나의 감정의 욕망을 만족시키놨다. 이제 정서적인 어떤 것을 직접 느끼는 거죠. 아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있죠. 흑빵도 보이고 흰빵도 보여요. 굉장히 아내도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남자도 적극적이고 결국은 본다면은 이 아이는 이 남자의 대상도 되지만 아내의 대상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흑빵을 먹지 않고 흰빵만 먹으려 한다. 그래서 이제 융은 흑과 하얀 것을 악과 선의 개념, 또 거친 것과 어떤 순수하고 부드러운 개념, 뭐 이제 이렇게 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꿈꾼 사람의 연상은 또 정반대죠. 어찌 보면은 아이가 흰빵을 먹은 것은 그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아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연상을 해내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실제 내담자가 연상해 낸 것과 이제 꿈의 맥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내담자의 연상을 무시할 수는 없죠. 아, 내담자는 연상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정반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이제 감안하면서 듣는 거죠. 이제 그러다 아이가 갑자기 창을 통해 밖으로 날아가면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세 가지 가능성을 다 제시해 봤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다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또 뭔가? 세 가지 다 맞는 거냐? 뭐 이런 것을 보는 거죠, 한번. 그래서 1항으로 보면은 이제 기호가 되는 거죠. 기호학적인 관점이에요. 침실에 있는 아내와 나예요. 그것은 하나의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날 아이를 기대한다든가, 아직 보이지 않는 소년을 기대한다든가, 뭔가 무의식에서 벌어질 뭔가 사건을 기대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은 아내와 나예요. 2항은 어린 소년이 되겠죠. 3항은 중간에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연결문. 그러니까 이것은 꼭 조한이 합일이라 아니래도 둘을 연결해주는 경계 일종의.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가 해석체로서 사망이 된다. 그래서 보면, 침실에서 합일이 된 나와 아내는 두 방이 연결된 문을 통해서, 그죠? 어린 소년을 만나죠. 그래서 어린 소년은 아내와 나 사이에서 새로 탄생한 호문클루스처럼 새로운 인격이면서 동시에 정신의 전체성이 낳은 통합된 존재로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의 그 합일에 의해서 낳은. 문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이제 가교 역할을 여기서는 하는 거죠. 이제 두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만나는 그 지점일 수도 있죠. 비혼의 말로 말하면 접촉장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능성으로 보면은 이제 1항을 어때요? 나로 보는 거예요. 꿈꾼 사람. 2항은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려워요. 기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아내와 내가 하나의 조로 돼 있잖아요. 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둘이 동시에 만나야 할 대상이 소년이기 때문에 표를 그 첫 번째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나도. 근데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고 오늘도 이제 계속 이제 여기에 와서 보면서 5시경에 고친 게 지금 5시면 거의 시간 다 됐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5시 가까이 돼서 고친 게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체 대상, 심리학적인 쪽으로 기울은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호학적인 측면에 역점을 둬야 되고 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또 심리학적인 측면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좀 정리가 됐어요. 두 개를 함께 고려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나와 아내가 있다면 3항이 이제 소년이 이제 중간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꿈자에 에로스적 성향이 투사됐어요, 소년은. 그래서 에로스적 성향,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성향이 투사된 대상이라는 거죠. 소년이 아내와의 중간 영역에 있는 인격이라면 그를 통해서 아내와의 정서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소년은
단순히 지금 이 꿈꾼 사람의 전체성을 회복한다든가 무슨 영혼의 성장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띠고 온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아내와의 에로스적인 관계, 정서적인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존재.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세 번째 가능성은 뭐죠? 나와 소녀는 굉장히 동일시되어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 소년이 일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군인 거죠. 주체의 영역에 속하는 이제 존재를 다 이제 모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대상은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소년이 한 편이 되고 주체 편에 서고 아내는 대상 편에 서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정서적 관계인 거예요. 에로스가 해석의 원리가 되고 있다. 사망이. 그래서 환자의 모습이 투사된 인격이 수년이라면 꿈자와 소년은 동일시된 상태고 이 두 공동의 대상은 아내가 되죠. 그래서 꿈자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숨기고 마치 어린 소년처럼 지금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으로는 그 합리성 이면에는 본능적인 어린아이 모습처럼 엄마의 젖을 먹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랑도 의무적인 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은 엄마의 따뜻한 그 에너지를 받고 싶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년처럼 아내 사랑을 구하고 있다. 마치 아들이 엄마에게 모성적 사랑을 구하듯이 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가장 가깝게 전체의 흐름에 더 가까울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보면 아내와 함께 침실에 있는 장면은 성적인 결합과 그로 인한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죠. 아, 뭔가 있겠다. 뭔가 결실이 있는 거예요. 이전의 꿈과는 달리 아내와의 친밀한 접촉이 이번에는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이 전번에는 어색하고 안 되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잠자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때 옆방과 연결된 문이 스르르 열린다. 이것은 이제 융은 외면화라고 그랬죠. 이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는 그리고 또 무의식을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인 거죠. 두 세계의 경계, 즉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있는 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한 거다. 이게 이제 전체성의 원리기도 해요. 사실은 정신의 원리기도 하고 그것은 의지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정신의 자율성에 기인한 거다. 그래서 꿈자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죠. 마치 의식이 무의식의 경계를 허물고 무의식의 세계를 온몸으로 몸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머리가 아니 이 사람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몸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놀라워요. 이게 그러면서 꿈자는 옆방에 있는 벌거벗은 어린 소년 이건 에로스의 표현으로 나타나죠.를 침실로 데려와 자신의 몸에 바짝 밀착시킵니다. 성적인 느낌이 아닌 신성함을 자아내는 소년은 융이 말하는 신적 아이로 보여요. 또 뿌에로 에투노스 영원한 소년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소년의 체온에서 깊은 만족감과 감정의 욕망을 충족시킨 꿈자는 여성인 아내가 아닌 어린 소년으로부터 따뜻한 정감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자, 나는 이걸 새롭게 봤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막 느낄 수 없어요. 어쩌면 아빠나 엄마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감정을 느낀 사람이 이성한테도 따뜻한 걸 느끼고 배우지 그 집안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내한테 가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거죠. 이게 따뜻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남녀와 만나기 전에 이런 그 동성끼리 어쩌면 아버지 아들 같기도 하고 이 모습은 어떤 자기 자신을 또 안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지만 소녀는 흰빵만 먹으려고 해요. 아내도 이 중간의 영역을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덤비지 마. 다시 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의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남녀간의 의무 이행은 아니야.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 가족하고 편안해지면 그때 와. 이럴 수도 있거든. 실제 그 가족이 양분화돼 있잖아요. 아내는 큰아들하고 친하고 또 아이들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오기 전에는 먼저 아이들하고 친해져. 현실적인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영역을 아내도 지금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도 키우고 싶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흰빵 이제 빵을 준비하는데 흰빵을 먹으려고 하죠. 나는 이렇게 봤어요. 연금술의 과정으로 죽음의 단계는 흑화보다는 결국은 이 아이가 추구하는 것은 재생의 과정인 백화 과정을 암시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환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환자의 연상은 이제 검정빵은 뭐 곡식 껍질에 단백질이 많아서 막 그 검은 거 우리 그 검정쌀과 비슷한 건가? 굉장히 영양이 좋대요. 근데 흰빵은 그렇지 못하니까 아마 아내로부터 제대로 못 먹은 거다. 이제 자기 위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도 다 싫어서 날아간 거다. 자기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꿈하고는 상관없어요. 꿈꾼 사람은 꿈하고 상관없이 자기 얘기해요, 그냥. 그래서 아이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아내는 양육을 하는 모성적 이미지로 등장하죠. 그래서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소녀는 부부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중재하는 존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갑자기 소년이 공중으로 날아가 부부를 향해 손짓해요. 이거는 어쩌면 이제 뿌에르 에아토노스처럼 영원한 소년처럼 어쩌면 그런 팽창되거나 아니면 허공에 있거나 이렇게 환상의 세계로 갈 수도 있지만 그 혹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저 세계 같아요. 그냥 정신 세계, 영적 세계, 어떤 무의식의 세계 한번 경험해 봐. 어떤 지상의 세계를 넘어서 봐. 그러면은 새로운 세계가 보여. 당신들이 생각한 세계가 아닌 저 너머의 세계로 이제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자아는 아내와의 성적 접촉 대신에 왜 어린 소년과의 정서적 교감에 만족했을까? 이제는 어쩌면 대리만족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어쩌면은 골고루 경험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사랑 따로 있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정서는 하나인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은 따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을 나는 뒀어요. 왜 이 아이의 존재 그리고 아내와 나와의 존재가 뭘까 하고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해봤다는 거죠. 하나는 그 셀프, 자기를 대변해요. 이 아이가 남자니까. 그래서 신적 아이를 통해서 꿈자아는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법을 습득해요. 그러니까 이 셀프가 이 아이로 등장해서 정서적 교감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친 거죠. 응? 이제 그런 게 있고 이 꿈은 두 번째로는 아직 여성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꿈꾼 사람은. 그래서 이 꿈꾼 사람을 꿈이 배려한 거죠. 또 정신의 중심은 그래서 정신의 중심 셀프는 먼저 같은 동성, 이성이 아닌 그 동성끼리의 절절한 애정, 친밀감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성의 어린 소년과의 친밀감을 먼저 경험하는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세 번째 가능성은 꿈자아의 어린 시절을 대변하는 소년. 어쩌면은 이 모든 그 우리는 동심의 세계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것에 가리지 않고 이성적인 뭐 성을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나요? 자연적으로 생각하지? 그런 세계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사실은. 몸의 세계로, 자연의 세계로 일종의 퇴행이죠. 그 세계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어린 시절로. 그래서 즉 환상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정서적인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한 거다. 이 세 가지를 딱 보니까 꿈의 흐름을 봤어요. 아, 이렇게 구별해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꿈이 하나의 의미로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요. 그러면 그 몇 가지 가능성을 한번 다 써보자. 뭐
수많게 뭐 이렇게 많이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3가지 정도는 써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가 정리가 되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기호는 굉장히 이제 그 표는 심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배경에 보니까는 이제 나와 아내 사이에 침실이 있고 문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정계로 가니까 또 나와 아내 사이에 소년이 있죠. 그 소년이 관계하는 게 문이에요. 흑방과 흰방이고, 그지? 이것이 이제 어쩌면은 무의식적인 경계, 또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 또 무의식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에너지 섭취,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모성적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반전에 가서는 이제, 난데 아내를 넣어버렸네요. 이거 옮긴다 해놓고 안 지웠어요. 이건 실수한 거예요. 지금 이게 실수한 거예요. 나예요,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있고 그 사이에 소년이 있는데 공중에 있는 거죠. 그 환상의 세계이기도 하고 무의식의 세계이기도 하다. 긍정적인 의미,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지금 꿈꾼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걸 봤는데 실제 꿈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는 이것을 기호학적으로 보기보다는 기호학적으로는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관점에 역점을 뒀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주체는 왕으로 상징되는 연금술에서, 그리고 이제 대상은 왕비고요. 이 둘이 결합해서 호문클루스를 낳는, 소년을 낳는 인조인간, 철학자의 돌 라피스가 이제 탄생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전체적인 그 흐름과 또 구조, 응? 맥락이 더 잡힌 것 같아요. 오케이?